루마니아의 딸, 한국에서 어머니 이리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다. 독일도 오스트리아도 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IT 기업의 여성 CEO입니다. 그런 저도 한국의 병원을 처음 본 순간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가 포기한 생명을 한국이 살려낸 감동 실화. 기술과 따뜻함이 함께한 진짜 K기적. 지금 당신은 진짜 한국을 만나게 됩니다. 감상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안드레아나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이렇게 적으며 다시 떠올려보니 마음이 자꾸 뜨거워지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병이 나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그 희생을 다시 되돌려드릴 수 있었던 기적의 순간을 말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희 마을은 루마니아 북부 산악지대 끝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여름에도 밤이면 난로불이 필요할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살 때 한광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저와 어머니 둘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리나입니다. 어머니는 마을 공동체에서 빵을 굽고 장작을 나르고 가끔은 소를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무릎에 지내기 마를 날이 없던 분이었어요. 어릴 적 제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땀이 젖은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던 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마당에 비닐을 덮고 작은 양초를 켜 책을 읽곤 했죠. 그 시절 어머니는 늘 말하셨습니다. 공부해서 이 산 넘어 도시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을 믿고 저는 공부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집에는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학교 교과서 하나만으로 공부했지만 이상하게도 숫자와 논리는 제게 마치 장난감처럼 느껴졌어요. 12살이 되던 해 저는 마을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그 소문이 도시까지 퍼졌습니다. 그 덕분에 지방에서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에 추천을 받게 되었고 중학교부터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을버스를 타고 도시학교로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도시학교에 다닌다는 건 꿈같은 일이었지만 그만큼 어머니의 고생은 더 늘어났습니다. 겨울 새벽에 눈을 치우며 버스 정류장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던 그 손길, 하교할 때마다 몰래 도시까지 걸어와 저를 기다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시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셨을 때는 어머니는 몰래 밤에 폐지까지 줍기 시작하셨어요. 그 사실을 제가 안 날 저는 하루 종일 울며 어머니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안드레아나, 괜찮다. 나는 너만 잘 되면 돼. 너는 꼭 이 산을 넘어야 해. 그런 어머니의 뒷바라지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독일의 명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IT 분야 전액 장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불안한 얼굴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낯선 나라에 혼자 보내는 것이 걱정되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께 약속드렸습니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엄마 인생까지 제가 바꿔드릴게요. 독일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인종차별, 경제적 어려움까지.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어린 손길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결국 저는 학업을 마치고 독일에서 유명한 스타트업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고 3년 후에는 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저는 유럽 전역에서 주목받는 IT 기업의 여성 대표가 되었죠. 그 시기에도 어머니는 늘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그 편지 속에는 이런 말이 자주 적혀 있었습니다. 밥 꼭 챙겨 먹어라. 배고프면 머리도 아프다. 사람을 대할 때는 늘 한 발 먼저 다가가거라. 그래야 진심이 전해진다. 혹시라도 힘들면 울어도 된다. 하지만 너무 오래는 울지 마라.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하루에 식사 한 끼도 겨우 해결하던 시절 어머니는 루마니아에서 집에서 만든 빵과 장아찌를 소포로 보내셨어요. 어느 날엔 택배 상자를 열었는데 그 안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빵은 너만 먹는 거다. 직원들이랑 나눠 먹지 마라. 너 살 빠진 거 사진으로 다 봤다. 그때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어머니와의 그런 따뜻한 교류는 제가 차가운 유럽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의 상태로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심장의 이상 증세를 느꼈던 날이 언제였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늦게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머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가슴 통증과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저에게 티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신사업 론칭을 준비하느라 거의 매일 새벽 2, 3시에 퇴근하고 있었고 미팅 중간중간 짧게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잘 지낸다.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시장도 참 좋아. 너 피곤해 보인다. 오늘은 꼭 따뜻한 거 먹어라. 그 웃음 뒤에 그런 아픔이 숨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병원에 가신 건 20분 거리 마을의 보건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진단은 심장 판막 기능 저하 의심. 의사는 좀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 권유했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혼자 버스를 타고 인근 도시 병원을 다녀오셨지만 저에게는 마트에 간다거나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조심스레 여쭤봤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내가 아는데 나까지 아프다고 하면 내가 다 내려놓을 거잖니. 나는 괜찮아. 나는 늘 그랬어. 그 말에 저는 정말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걱정하고 일을 포기할까봐 항상 강한 척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혼자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른 아침 이웃 아주머니가 어머니 댁을 찾았을 때 어머니는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은 불규칙했다고 합니다. 그 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제서야 저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회의 중이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나 나왔고 몇 시간 뒤에는 루마니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점점 늘어나 기능을 상실하는 병이었고 약물로는 조절이 어려워졌으며 이식이나 특수 장비 삽입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 의료진은 솔직했습니다. 환자 상태와 병원의 설비를 고려했을 때 수술은 어렵습니다. 절망적인 진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고 찾았던 독일 병원조차 어머니 연령과 병 진행 속도를 이유로 수술이 어렵다고 했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고위험 심장 전문 병원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의 매일 밤을 새우며 전 세계 병원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그중 유독 자주 눈에 띄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IT 업계에서 오래 일해온 만큼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인공지능까지. 특히 한국의 디지털 정보와 데이터 시스템은 저희 업계에서도 자주 회자될 만큼 놀라운 수준이었죠. 하지만 부끄럽게도 그 뛰어난 기술력이 의료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검색을 거듭하며 알게 된 한국의 의료 수준은 그야말로 숨은 거인이었습니다. 로봇 수술, 인공심장, 정밀 진단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 환자 유치 시스템까지.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술로 완성되어 있는 나라. 그것이 제가 새롭게 알게 된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해외 중증 환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희귀 심장 질환에 대한 실험적 치료도 과감히 시도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진단서, 영상 자료, 각국 병원의 의견까지 모두 정리해서요.
며칠 뒤 한국에서 도착한 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오직 하나. 한국행뿐이라는 것을요. 엄마, 우리 한국 가요.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나도 좀 기대고 싶구나. 그렇게 저는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마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요. 생명을 위한 여정이자 제 인생 가장 간절한 선택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는 곧바로 정밀검사에 들어갔고 이틀 만에 담당 의사는 위험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병원 복도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담담하고 자신있게 말해주는 의료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어진 깔끔하고 질서 정연한 동선, 도착 게이트에서 환자를 맞이한 병원 코디네이터, 그리고 제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던 간호사의 미소까지.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다른 나라에 왔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효율과 정성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되 사람을 중심에 두는 시스템. IT 기업을 운영해온 제가 처음으로 기술이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치료 계획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선택지는 단 하나, 인공심장 보조장치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신기하구나. 세상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그런데 너도 참 잘 왔다. 엄마가 너 믿는다. 수술은 총 6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의료진이 갑자기 수술실 밖으로 나와 저를 찾았습니다. 심장 근육 일부가 예상보다 약해져 있어서 장치를 완전히 고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공포를 느꼈고 불안감에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났고 의사는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는 순간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침착하게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루마니아어 통역기 앱을 켜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리나 씨, 무섭죠? 지금은 조금 쉬셔도 괜찮아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어머니가 의식을 찾은 날, 우리는 병실 창밖으로 첫 햇살을 함께 봤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기가 한국이구나, 따뜻하네, 참.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다음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시 식사를 하러 내려간 사이 병실에서는 작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주사를 놓으려던 간호사를 향해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발작처럼 반응하며 거세게 거부하셨던 겁니다. 급히 병실로 올라갔을 때 어머니는 침대 모서리에 몸을 웅크린 채 떨고 계셨고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물러선 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손을 휘두르시고 주사 바늘만 보시고도 무섭다고 반복해서 말하셨어요. 지금껏 너무 잘 치료받으셨던 분이라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주사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수술 전에도 수술 중에도 그 고통을 감내하며 지금까지 꾹꾹 눌러 참아오셨던 거죠. 하지만 이제 몸이 회복되며 마음의 방어벽이 무너지자 오랜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죄책감과 함께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차근차근 해볼게요. 저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어머니는 여전히 손을 떨며 주사기를 피하려 했지만 간호사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아주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수첩 한 귀퉁이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오늘 그 간호사 내 손 잡아줬어. 무섭다고 말했더니 내 마음 먼저 이해해줬어. 그 글귀를 보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마음까지 치료하는 나라구나. 회진을 돌던 담당 의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조장치가 몸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며칠 만에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을 수 있었고 다리의 힘도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식사량도 늘었고 표정도 훨씬 밝아졌죠. 의료진은 원래 일주일 넘게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나흘 만에 퇴원하셔도 될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그 사실은 저희 모두에게 놀라운 그 자체였고 의료진도 놀라워하며 말했죠. 정말 강인한 분입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수술 후 관리와 외래 진료를 위해 저희는 퇴원 후 열흘 정도 더 한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머니는 매일매일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의사 선생님도 외출도 가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울 곳곳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걸은 길은 병원 근처 공원이었어요. 어머니는 바람에 흔들리는 벚나무 가지를 보며 이건 꽃이 피면 정말 아름답겠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꽃이 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인생 전체에서 가장 감사한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에는 시장도 갔고 작은 한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돌솥 비빔밥도 먹어봤습니다. 어머니는 맵다며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몸이 뜨거워지네.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이 어찌나 벅차던지 저는 식당에서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란 숨을 쉬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요.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소한 음식에 감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요. 저는 어느 날 어머니 몰래 한국 병원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만으로 환자를 살리지 않는다. 사람의 존엄과 감정을 끝까지 지켜주는 곳이다. 한국은 내 어머니의 심장뿐 아니라 내 마음까지 다시 뛰게 해줬다. 한국 의료진은 저에게 단순한 수술의 성공을 넘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주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늘 성과와 효율, 정확성과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CEO로서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냉철하게 계획하고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우선시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저에게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주 천천히 걸으시지만 그 걸음은 너무도 힘차고 따뜻합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오늘도 해가 떴네 하시는 그 한마디에 저는 하루를 살아갈 의미를 다시 찾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주셨고 마지막 외래 진료하던 날 간호사분들은 작은 편지와 꽃다발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리나 씨는 강인했고 따님은 따뜻했습니다. 저희도 두 분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언제든 다시 찾아오세요. 엄마와 저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합니다. 따뜻함이 사람을 살린다고요. 한국은 제게 기술과 정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국경과 언어를 넘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닿을 수 있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느 나라, 어느 시스템, 어느 기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처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희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생명이 다시 뛰기를. 어머니의 심장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도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로 시작해 따뜻함으로 완성된 나라. 제가 만난 한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생명을 끝까지 붙잡아준 나라.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인간적인 손길을 내밀어준 나라.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도 제보해주세요.